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허주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올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2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력 배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번기 되면 더 부족한데 지금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필리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입국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20% 이상이 필리핀에서 왔을 정도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파견이 재개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받지 못해 수확을 제때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강원도에 들어오기로 한 필리핀 계절 근로자는 3,075명에 이릅니다. 삼척과 홍천, 양구, 인제, 영월 등 5개 시군은 이들이 오지 않을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필리핀 계절 근로자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결혼 이민자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추가로 MOU를 확대를 하고 농촌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저희가 또 법무부와 또 시군하고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2017년 강원도에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잠시 줄다가 올해 7,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작년 인원의 50% 이상 는 겁니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인력 45만 명 가운데 무려 35만 명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방문객의 숫자와 관광 매출 모두 건실하게 성장한 시군은 대부분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각 시군의 외부 방문자, 즉 관광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방문을 한 사람의 숫자를 집계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방문자가 줄고 2022년에 회복세를 보이는 U자형 혹은 V자형 그래프가 일반적인데 그중에도 2019년 대비 2022년 또는 2023년에 10% 이상 숫자가 는 곳은 9곳입니다. 특히 평창과 고성, 양양 등 3곳은 20% 이상 폭발적으로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관광지의 카드 지출액에서도 비슷한 U자형 또는 V자형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에 하락세가 잦고 그 이후 급격히 성장한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무려 50% 안팎으로 매출이 늘어난 고성과 양양을 필두로 횡성과 영월, 평창, 속초입니다. 청정 이미지로 거리두기 관광을 강조한 곳들인데 강원도에서는 이 방식이 흔하기 때문에 전략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혹은 KTX 강릉선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속초와 고성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에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동해안 시군의 관광 지출의 그래프를 보면 속초는 강릉과 고성은 양양과 연동돼 움직이고 있어 사실상 영동,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은 강원도 이외 시도에서 방문하는 사람, 즉 잠재적인 관광객 비율도 높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강원도 바깥에서 온 사람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타 시도와 접해 있는 철원이나 원주는 인접한 시군에서 주로 방문했는데 홍천과 인제, 평창을 많이 방문한 지역이 눈에 띕니다. 홍천과 인제는 같은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지나는 경기 남양주, 평창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영동 고속도로로 이어진 서울 강남구가 포함됐습니다.
기업 유치와 물류 문제 때문에 광역 도로망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자체장들에게 고속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동해 묵호 농골담길에는 카페와 숙박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소독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반쪽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방 시설과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의자와 식탁도 모두 제멋대로 식당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동해 농골담길에 있는 묵호 등대마을 운영시설인데 카페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스트하우스 숙소 5동도 이렇게 굳게 닫힌 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판매 시설도 사실상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2016년 모두 37억 원을 들여 마을 주민 소득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이 꾸려져 첫 운영을 맡았지만 이후 다시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2020년부터는 동해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개장 당시부터 농어촌 민박 불가 지역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고 시 직영으로 바뀌는 사이 식당과 판매 시설은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런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모집했고 최근 사용 수익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수도권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는 업체가 운영자로 선정됐는데 사업 방향 설정과 내부 시설 수리 등을 거쳐 6월부터는 새롭게 운영될 전망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국적으로 명소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숙박시설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용도를 바꿔 카페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겨울축제의 원조인 빙어축제의 고장 인제군이 축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겨울축제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인제군은 빙어호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였으면 꽁꽁한 빙판에서 빙어축제가 열렸을 인제 빙어호. 25년 만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겨울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고 온화한 날씨 탓에 올해 빙어호는 제대로 얼지 않았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찾던 빙어축제도 취소돼 지역 어촌계와 상권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제군은 이상기후를 인위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4년 전부터 빙어호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후가 많이 따뜻해져서 겨울 축제에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먼저 올해부터 빙어축제장과 축제장 반대편 호수변을 활용해 고요한 물가와 캠핑을 주제로 하는 여름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제곱미터 크기의 다목적 광장과 2만 제곱미터의 빙어의 정원은 이미 완성됐고 올해 안에 3층 규모의 빙어 홍보관도 만듭니다. 수상 체험시설도 갖춰 카약과 태양광 유람선, 전기보트 등 친환경 모빌리티가 빙어호를 누비게 됩니다. 어론천과 이어지는 호수 남쪽은 지난해 지대를 4m 높였는데 올해 꽃과 연못이 있는 생태 화원으로 꾸미고 호수를 따라 6km의 트레킹 코스도 만듭니다. 주요 사업이 완료된다면 빙어호가 인제군의 주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빙어축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400억 원을 쏟아부어 빙어호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인제군.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인제군의 전략을 날씨에 의존한 겨울 축제를 걱정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임기를 넉 달 앞둔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2달간 공약 이행도와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강원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44.7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강릉의 권성동 의원 등 26명은 공약 이행과 의정 활동 관련 질의서를 회신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2월 13일부터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과 입시 부정, 뇌물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천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면접 평가를 실시한 뒤 경선이나 단수후보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경선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50%씩 반영됩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국 피겨의 차세대 간판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다시 뜁니다. 청소년 피겨 대표팀은 오늘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여자 싱글 신지아, 남자 싱글 김영겸, 아이스댄스 김진희, 이나무조가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에 출격합니다. 팀 이벤트에 출전하는 팀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 모두 5곳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세계 세보 종목 점수를 합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14일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을 선사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폐회식은 오늘 저녁 8시부터 강릉 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가 2월의 등대로 고성군에 있는 대진등대를 선정했습니다. 대진등대는 31m 높이의 팔각형 구조로 12초 간격으로 불빛을 깜빡이며 동해안과 대진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 잡은 대진등대는 1973년 첫 불을 밝혀 올해 50주년을 맞았고 등대 앞에서 바라보는 대진항과 바다 풍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상도 평가를 다시 한 결과 기초학력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5,000명을 대상으로 향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력이 13%에서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의 경우 향상도가 51%였고 중학교 2학년 국어도 50%대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학의 경우 국어, 영어에 비해 향상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영월 장학회가 올해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영월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산 대학 진학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한 학기에 150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월 장학회는 지난해 대학생 381명과 고등학생 60명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관 개정으로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2배 이상의 학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시청 로비의 지역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명예전당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 기부자 명예전당에서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 명문기업, 천사운동 기부자 등 나눔을 실천한 시민들과 단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전당 설치에는 모두 1억 3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카드와 각종 페이,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됩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5일 주요 기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제막 행사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육국장의 김학배 춘천교육장, 춘천교육장의 허남호 중등과장, 인제교육장의 이수인 인성과장, 횡성교육장의 심영택 학력지원관,
태백교육장에는 권성자 태서초등학교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또 교육청 비서실장에 김성미 수석정책보좌관을 내정하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교감급 이상, 내일은 교사들에 대한 인사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책협력관을 책임을 묻기는커녕 영전시키는 것은 아나무인 인사라며 이는 강원교육의 파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협력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승진 계획을 철회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의 희망택시 가구별 이용 횟수가 월 3회에서 4회로 늘어납니다. 춘천시는 주민들의 중회 요청이 맞아 이용 횟수를 늘렸고 토요일에도 배차 요청을 할 수 있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마을별로 부여하던 이용 횟수를 가구별로 부여하는 등 사업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춘천 31개 마을에서 희망택시가 운행 중이고 지난해 11,700명이 이용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가 춘천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위는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 경기장 수선공사 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2개 업체에서 받아야 했지만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자 간식 구입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해 5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 7건과 시정과 개선 조치가 각각 1건씩 내려졌습니다. 강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올해 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024년 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에서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가 61.1로 1월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7.4포인트 낮고 지난 1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서비스업 전망지수가 14.8포인트, 건설업의 전망지수는 7.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21년 강원 지역의 제조업 생산성이 17개 시도 가운데 14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경제 메모를 보면 제조업의 생산성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2011년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력 업종인 의료기기와 비금속 광물 생산성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업체 규모와 업력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